내가 죽는다는 말이 농담이었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말해줘 대식아. 그 한마디가 한무철의 목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김대식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얼하더라고요. 최규태가 건네준 편지 끝줄에 쓰여있던 대식이 6달 남았다가 아직도 눈앞에서 번져 있었고 그 문장이 무철의 과거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바람에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기억을 잃기 전 술기운에 규태에게 퍼부었던 모욕이 한 줄로 세워져 돌아왔습니다. 거머리라고 불러놓고 뒤돌아서 웃었던 장면, 김대식에게 던졌던 의심과 고소, 복권 당첨금을 두고 전부 보내라며 멱살을 틀어주던 순간까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튀어올라 가슴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였죠. 이미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지금은 안 들릴 거야. 당신이 직접 마주해야 차라리 덜 아파. 그 말이 이상하게도 기둥처럼 느껴졌고요. 아침이 오자마자 무철은 김대식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김석진의 발소리가 들렸고 문틈으로 보인 얼굴이 놀라움과 경계 사이에서 잠깐 흔들렸죠. 아저씨. 석진이 문을 열고 한 발짝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철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식이는 있니? 석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오늘 병원 갑니다. 검사 결과 들으러요. 오실 거면 같이 가세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의자처럼 놓여 무철은 거기에 조심스레 앉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해숙은 남편의 진료기록 봉투를 꼭 쥐고 있었는데요.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미지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김아지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무철은 한참 동안 그들 곁에서 말없이 서 있었는데요. 이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철 씨, 우리 집에 더 이상 고함은 그만이에요. 그거 치우려고 우린 지금 숨도 얕게 쉬거든요. 어조는 단단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다짐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간 수치가 조정되고 있고 이식 준비 단계는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감염 변수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짧고 기술적인 말들 뒤에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있답니다. 그 한마디에 김미진이 겨우 숨을 쉬었고 이해숙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석진은 의사에게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공여 가능 판정, 이번 주 중 확정되나요? 의사가 가능하다고 답하자 석진이 아주 작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오는 문턱에서 무철과 김대식이 마주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목소리가 마른 장작처럼 갈라졌습니다. 대식아, 나 어제 규태 편지 읽었어. 그리고 석진이한테도 들었고. 너 아프다며. 김대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응. 아프다. 그 두 음절이 무철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무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게 한 집 멱살 잡고 욕하고 고소까지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못 봤네.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오늘은 꼭 해야겠다. 미안하다. 김대식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기운 빠진 소리가 아니라 바닥까지 떨어졌던 무게가 조금 올라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무철아, 나는 내가 예전 무철로만 살아줄 줄 알았어. 그래서 더 화가 났고, 그래서 끝까지 고백을 못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알겠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무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김석진이 재빨리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아저씨, 앉았다 가세요. 무철은 간이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 친구였냐? 아니었지. 근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친구해도 되겠냐? 그날 오후 규태가 자수했다는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진술은 길게 이어졌고 도피 경로와 대운빌딩 담보 과정, 공모로 오해받은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산모병실에서 손을 모았어요. 콩콩아 아빠가 사람으로 서고 있대.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민용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이모, 아빠가 돌아올 때 창피하지 않게 나도 제대로 살게요. 해질 무렵 김대식이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국물이 조심스레 김을 내고 있었고 다들 말수가 적었는데요. 어느 순간 김대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무철이 사과 받았어.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해숙이 바로 물었어요. 당신 마음은요? 김대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받아들이려고 그래야 내가 버티겠지. 내가 화를 쥐고 있으면 내 간이든 마음이든 더 상할 거니까. 김미진이 그 말을 듣고 흐느꼈는데요. 아빠, 나도 오늘 사과할게요. 내가 던진 말들 다 걷어들이고 싶는데 말은 한 번 던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할게요. 내일부터 회사에다 내 잘못 정리해서 제출하고 아빠 병원 스케줄은 내가 책임질게요. 김하진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언니, 나랑 나눠놔도 가게 일찍 끝내고 아빠랑 재활실 같이 갈래. 밤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무철이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대식아, 이거 내가 그때 보낸 돈. 돌려줄 기회 찾다가 오늘 가져왔어. 김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그때의 마음값이야. 물건값이 아니고. 오늘은 그냥 같이 차 한잔 하자. 무철은 봉투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과가 놓이고 사람의 말이 조심스럽게 오가고 그 말들이 조금씩 집안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이해숙이 먼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무철 씨, 오늘은 고맙습니다. 우리 집 요즘 말이 부드럽게 익고 있어요. 무철이 난생 처음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거 배우는 중입니다. 다음 날 오전 김석진의 공여 2차 판정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기실에서 석진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김미진이 옆에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말해도 돼. 석진이 살짝 웃더라고요. 무서운데 괜찮아. 의사가 이름을 불렀고 검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석진 씨, 공여 적합 판정입니다. 체력 관리만 유지하면 수술 준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미진이 울었고 이해숙이 의자의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김대식은 석진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는데요. 그 손, 아빠가 평생 기억하겠다. 바로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규태가 진술 중 김대식과 무철, 그리고 금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면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죠. 김대식은 잠깐 망설였고 결국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미루면 더 커지더라고요. 경찰 면회실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규태는 말라 보였지만 눈은 맑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식아, 무철아. 규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난 이제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 못하겠다. 법이 시키는 대로 다 받을 거야. 무철은 규태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더한 놈이었어. 너 망가질 때 내 발로 찍어 누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 그걸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게 더 부끄럽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내가 말해주니까 조금 덜 아프다. 그리고 김대식을 향해 규태는 목이 메인 채로 덧붙였습니다. 대식아, 너 가기 전에 내가 사람 흉내는 내보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은 됐나?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다. 면회실을 나오는 길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가벼움 속에 한 줄의 긴장도 같이 있었는데요. 김대식은 석양빛이 스며드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 내일도 지켜야 해. 무철이 그 말을 받아 적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래. 말이 고개를 들려면 내일도 움직여야지. 며칠 사이 무철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대운빌딩 관리소에 모여 세입자들과 갈등을 조율할 때 더 이상 책상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얘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이미자가 회의 끝나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무철은 어깨를 으쓱했죠. 누가 그러더라. 내가 떠들수록 내 말이 가볍대. 그러니까 조금 덜 떠들어 보려고. 속사정은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대식의 얼굴이 떠올랐고
편지 끝줄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6달이라는 숫자가 무철에게는 늘어난 시간표가 아니라 줄어드는 모래시계처럼 박혀 있었어요. 시간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고 말 한마디가 모래알 몇 줌을 더 흘리게도 덜 흘리게도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사이 김미진은 회사 인사팀을 찾아가 보너스 전액 반납과 서류상 과오를 자진 보고했습니다. 징계받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수술을 준비하고 있어서 출석 조정만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는 냉정했지만 인간적인 눈빛을 숨기지 못했고 김미진은 돌려받을 수 없는 체면 대신 돌려줄 수 있는 책임을 택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자 이해숙이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집, 이제 말이랑 행동이 같이 가네. 수술 날짜가 확정되던 날, 집안 공기는 비누 거품처럼 가벼우면서도 터질 것 같았는데요. 김대식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김대식은 그 문장 아래 세 줄을 달아 적었습니다. 문은 밖으로만 나가는데 쓰지 않는다. 다시 들어오는데도 쓴다. 이해숙이 옆에서 오늘 그 말이 우리 버팀목이네요 라고 말했고 김미진은 휴대폰 배경으로 그 문장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김석진은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술 끝나면 다시 꺼내요. 그날 밤 무철은 홀로 집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했고 골목 담벼락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요. 현관 앞에서 무철은 발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규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 나도 지켜볼게. 내가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너한테 빚진 걸로 바꿔둘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도망이 아니라 고백에서 온 거라는 걸 무철도 이미자도 이 골목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김대식은 석진과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말수는 적었는데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나 해서 묻는데 제가 무서운 티 내도 되죠? 김대식이 웃었어요. 내가 더 무서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오래 남았고요. 수술날 아침 김미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시장 가서 같이 장 봐요. 이번엔 제가 들게요. 이해숙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할 말 하나 준비해놨어요. 김대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뭐요? 이해숙이 장난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면 알려줄게요. 약속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무철의 두 손이 떨렸는데요. 이미자가 그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 예전엔 사람 목을 조이더니 오늘은 기도를 하네. 무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네. 이미자가 말했다가 멈칫했어요. 근데 당신 오늘은 제대로 배우고 있어. 긴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나왔고 짧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 지켜보면 됩니다. 누군가의 울음이 터졌고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김석진은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동안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괜찮아, 고맙다, 살아있다 짧은 단어들이 겹치며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김대식은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가족을 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누구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이해숙, 김아진, 김미진. 그리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한무철. 김대식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무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며칠 뒤 안정적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퇴원을 준비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규태의 1차 공판 일정 통지가 떴는데요. 모두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대식이 먼저 말했죠. 가자. 보고 와야지. 우리가 끝까지 봐야 끝나는 거니까. 법정에 앉아 규태의 진술을 들으며 무철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규태는 도피 사유 대신 금옥과 민용의 이름을 말했다가 입이 멈췄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제출하되 책임 회피로 읽히지 않게 하십시오. 규태가 네라고 답했을 때 금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용은 삼촌인 진태의 손을 꼭 쥐었고 손가락 사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 있었죠.
그 손의 온기는 무철의 가슴에도 전해졌습니다. 공판 후 청사 앞에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오래 묵은 냄새가 서서히 거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규태가 김대식과 무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다 미안하다. 무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답게만 하자. 김대식이 말없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의 손이 누구를 이끈다기보다 셋의 손이 같은 쪽으로 움직였고 그 방향이 어디인지 모두가 알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밤 김대식은 서랍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친구도 그렇다. 이해숙이 옆에서 읽고는 작게 웃었어요. 당신이 그 말할 줄 알았어요. 김미진이 사진으로 남겼고 김아진은 스티커로 가장자리 장식을 했습니다. 김석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 내일은 뭐 할까요? 김대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자. 우리 집은 밥 먹다가도 울 수 있고 울다가도 먹을 수 있는 집이니까.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긴 숨이 따라왔고 그 숨이 이 집의 천장과 벽지를 다시 붙였는데요. 예전엔 돈으로 붙이려다 찢어졌던 자리들이 이제 말과 손으로 메워지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면서도 집안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 말이 네 사람의 손등 위에 얇은 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규태의 재판은 계속될 거고 금옥의 출산도, 민용의 학교도, 김석진의 회복도, 김미진의 징계도, 이해숙의 사과도 무철의 변함도 하나하나가 다음 날의 문턱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누구도 문턱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은 나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도 열리는 거니까요. 김대식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해보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으로. 그 말이 이 집의 불을 천천히 끄고 또 천천히 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가로등이 골목길을 비추는 동안 한무철은 혼잣말로 덧붙였어요. 대식아, 오늘의 사과가 내일의 약속으로 남게 해라.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고 그곳에서 뛰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뛰는 소리였고 그 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